입니다. 두 번째. 꿈꾸던 결혼식 하객은 50명까지만. 요거 이제 집회라든지 모임에 이제 인원 제한이 생겼잖아요. 50명인지 10명인지도 좀 궁금하고 네.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교수님. 네. 이제 지난주에 이제 서울, 경기 이제 수도권만 그 사회적 거리 단계 조정이 있었는데 이제 어제 날짜죠. 23일 날짜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됐는데요. 이 2단계 격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실내, 실외 이런 집회, 특히 이제 결혼식 같은 경우 이제 실내에서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내에는 50인 이상, 그다음에 실내는 100인 이상의 모임이 행사가 아예 이제 2주간 동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뭐 축하받을 일이긴 한데 최소한 가족들 중심으로 해서 최소한의 인원만 초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 집회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숫자적인 제한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서울이라든지 이쪽 수도권에서는 지금 선제적으로 인천까지 포함해서 3단계에 해당하는 10명 이상의 모임도 현재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곤란한 상황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최소한의 인원을 줄이셔서 감염의 위험성을 줄이시는 게 보다 더 안전하겠습니다. 가급적. 네. 그럼 만약에 50명이 모이는 모임이 생기면, 아니 저는 사실은 이게 코로나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결혼식도 몇 번을 미루고 행사도 몇 번을 미룬 가족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행사를 하게 됐는데 이게 축하객이 제한을 한다고 해도 그 이제 축하를 오시는데 50분이 넘어갈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저도 결혼해봤지만 일일이 그 하객을 이렇게 다 일일이 셀 수가 없거든요.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셀 수 있는 방법이 좀 그래서 않을까요? 실제로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점검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좌석들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실제로 네. 숫자가 제한이 되어 있는지를 다 확인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거를 이제 어기게 되면은 이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이제 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든지 네. 또 만약 확진자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뭐 의료비, 치료비, 방역비 같은 그런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는 구상권까지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 격상된 2단계에 맞춰서 가능하시면은 그런 모임이라든지 행사를 자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제 지인도 어제 미루는 결혼식을 했는데 이 이제 지침 때문에 정말 극소수의 사람만 부르고 나머지는 이제 뭐 SNS 이런 거로 생중계를 네. 해서 지인들이 함께 볼 수 있게 하더라고요.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들겠지만 좀 나부터 이런 지침을 네.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지침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세부화되고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 크게 이렇게 나누어지더라고요. 이렇게 1, 2, 3단계별로 3단계는 아직 가지 않았지만 그렇죠. 어떻게 또 세부화된 지침들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예, 자료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1단계에서 2단계로 이제 상향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향상되면은 집회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인, 50인, 그러니까 실내와는 50인, 실외는 100인이 이제 집회가 금지되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또 스포츠 행사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는 관중을 좀 제한을 자율적으로 좀 하고 있었습니다만 2단계부터는 무관중 관계로 가야 되고 3단계는 모든 경기도 또 제한이 됩니다. 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런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1단계에서는 등교나 이런 부분들 원격 수업하는 거를 좀 권고하는 수준이었습니다만 2단계는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해서 인원을 축소합니다. 등교 인원을. 그래서 30% 이상, 50% 미만으로 이제 줄이고 있고요. 3단계가 만약 이제 된다면 원격 수업을 통해서 하거나 휴업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외에 뭐 다양한 형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근무겠죠. 네. 이 근무가 3단계 되면 뭐 전원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 유연근무로 바뀌어야 되고요. 2단계에서는 일부 근무에서 자율적으로 그런 근무를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강화돼서 가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입니다. 지금 뭐 적당히 활동을 했다가는 그야말로 일상 대부분이 멈출 수도 있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니까 잘 지켜주셔야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밖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출장이랄지 여행이랄지 뭐 이런 것들은 지금은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예, 사실 이제 불필요하고 급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라면은 조금 이제 뭐 모임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행사 이런 것들을 뭐 연기하시거나 아니면 취소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지금 현재 휴가 기간이어서 이제 여행지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 뭐 집에 이제 돌아오셔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여행지에 계실 때도 뭐 사람이 많은 곳은 좀 피하시고 가족들끼리만 모여 계실 필요가 있겠고 또 마스크 착용 꼭 신경 쓰실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증상이 생겼다 그러시면은 뭐 보통의 경우 보시면 빨리 집에 돌아가서 뭐 집에 근처에 있는 검사소에 가서 검사를 받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증상이 생기셨으면 바로 여행지 근처에 있는 보건소라든지 설문진료소를 방문하셔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 이 전국적인 확산이라고 하는 게 이게 확진자 부분들이 이동을 하시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증상이 있는데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확진자가 많은 그런 집회에 모여 있었는데 그런 확진을 받았는데 이동을 한다든지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여행지에서 집으로 돌아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국적인 확산의 하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행지에서 증상이 있다 그러시면은 곧바로 가까운 진료소를 찾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이거는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정말 여행을 미리 잡아놨다가 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캔슬하게 되면 보통 호텔이나 이런 데 캔슬 차지가 붙습니다. 위약금이라고. 근데 하죠. 위약금 네. 이런 거를 갖다가 저희가 어떻게 헤어날 수 있을까요? 그걸 이제 의사 선생님이 교수님께 질문. 예. 제가 대답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긴 하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동에 제한이 있지만 그러니까 예방 수칙을 지켜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그런 비용이 문제가 된다면 가족끼리 개인적인 차량을 이용해서 뭐 소위 말해서 뭐 펜션을 아주 외진 곳에서 혼자만 있다. 이러시면 사실 위험성은 없다고 보실 수는 있는 아니, 건데. 위약금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예. 이거를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만 지금은 돈보다는 네.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점만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